벼랑 끝의 유령 선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복수령과 중동의 거대한 신기루.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최근 중동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긴장의 파도 속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가지 중대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자신의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명분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암살을 이란 국민에게 직접 지령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수많은 미디어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은 이 주장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내며 공포와 분노를 확산시켰습니다. 당장이라도 피해 보복이 미국 본토를 덮칠 것처럼, 그리고 이에 맞선 미국의 미사일이 테헤란을 피바다로 만들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감정의 과잉과 자극적인 프레임을 걷어내고 냉정하고 차가운 사실의 뼈대를 고르려 합니다. 이 글은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읽어내려가는 낭독을 위해 쓰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역사적 맥락과 공식적인 발언의 이면, 그리고 지정학적 현실이 빚어낸 거대한 연극을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발언은 거칠고 광범위한 보복의 수사학을 담고 있지만, 이를 트럼프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암살 지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확대 해석이자 사실의 왜곡입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이란 정권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서사이며 내부의 균열을 막기 위해 연출된 국내 결속용 단어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의 전쟁이 가진 위험성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신기루일지라도 그 안에는 양측의 에스컬레이션, 즉 통제 불가능한 연쇄적 파멸의 불씨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피로 물든 테헤란과 베일 속의 권력자.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중동의 하늘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습으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이 전격적인 타격으로 이란을 수십 년간 지배해온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중동 전역의 프록시, 즉 대리 세력을 동원한 저항의 축을 꺾겠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유력한 후계자였던 모즈타바 하메네이 역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첩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 테헤란과 성지 마슈아드의 거리에는 거대한 슬픔과 분노가 뒤덮였습니다. 6일간 치러진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 기간 동안 광장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의 얼굴에 붉은 가위표가 쳐진 현수막이 내걸렸고, 군중들은 조직적으로 복수를 외쳤습니다. 겉보기에는 지도자를 잃은 국민의 자발적인 분노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이란 정권이 국민의 감정을 동원해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려 한 명백한 정치적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경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인물, 1969년생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마침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이른바 로브디의 권력자, 즉 최고 지도자 사무실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슬람 신학자로서의 종교적 정통성이나 신학적 권위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와의 강력한 은밀한 유대, 그리고 2009년 민주화 운동이었던 녹색 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와쿠 영향력으로 권력의 정점에 다다른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정작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음에도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는 신입. 지도자의 기묘한 부재는 국제사회에 수많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그가 정말 살아있기는 한 것인가? 공습 때 입은 부상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미 사망한 모즈타바의 이름만을 빌려 일종의 유령 통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과 의구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불안정성과 정통성의 위기 속에서 마침내 그의 이름으로 된 한 편의 성명이 세상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침대 위에서 죽지 못할 범죄자들, 단어의 껍데기를 벗기다. 2026년 7월 11일 모즈타바 하메네이 명의의 서면 성명이 메시지 앱 텔레그램과 이란 국영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신비주의 뒤에 숨어있던 지도자가 드디어 입을 연 것입니다. 그의 문장들은 피와 복수라는 종교적 수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피, 즉 나의 부친과 이 거대한 전쟁에서 순교한 모든 이들의 피를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 이 복수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며 신의 이름으로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범죄자들의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은 평화롭게 자신의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헛된 꿈을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이다. 그는 전 세계의 이슬람 시민들과 저항의 축을 향해 이 성스러운 임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냉정하게 뜯어보십시오. 글자 그대로의 팩트를 체크해본다면 이 성명, 어디에도 도널드 트럼프라는 세 글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정 날짜나 구체적인 암살의 방식을 지시한 대목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전 세계 정보당국과 유튜브의 수많은 채널들은 이를 트럼프 암살, 지령으로 번역했을까요? 그것은 맥락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의 역사에서 침대 위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지 못할 범죄자라는 수식어는 언제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제거를 명령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본토를 폭격한 이스라엘 수뇌부를 겨냥한 은유였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 등에서 이를 이란 국민 전체에게 내린 트럼프 처단 명령으로 프레임화한 것은 대중의 공포를 자극하기에 아주 좋은 불시였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 성명의 본질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이란식 말의 장막입니다. 여기에는 지독한 정권의 위선이 숨어 있습니다.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비극과 전쟁으로 희생된 자국민의 피라는 국가적 서사를 교묘하게 결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임 최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취약한 정통성을 강화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한 것입니다. 그는 복수는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진짜 이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피해 보복일까요? 실제 이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오랜 경제 제재와 정권의 실정, 미사일 개발과 해외 테러 지원에 국부를 탕진한 결과로 이란 국민들은 사상 최악의 초인플레이션과 생활고에 시도 때도 없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의 잔혹한 탄압 속에서도 지하신문과 소셜미디어에는 모즈타바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며 공화정을 표방하면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왕조적 승계에 대한 내부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즉, 모즈타바의 성명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와 경제적 고통을 미국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적에게 돌리기 위해 급조된 정치적 방화벽인 것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마쿠 구조와 모즈타바의 실제 지배력. 우리는 이 시점에서 모즈타바의 유령 선언 이면에 도살인 진짜 권력의 실체, 즉 이란 혁명 수비대의 마쿠 구조와 신임 최고 지도자의 실제 지배력을 비판적으로 해부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란을 최고 지도자 1인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절대적 신정국가로 오해하지만 현재의 이란은 정규군을 압도하는 군사력과 정보력, 그리고 국가 경제의 50% 이상을 장악한 거대 기업 집단인 이란, 혁명 수비대가 마쿠에서 지배하는 군부 가토크라시 체제에 가깝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서도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유일한 배경은 바로 이 혁명 수비대, 핵심 수뇌부와의 오랜 밀월 관계였습니다. 그는 과거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혁명 수비대의 정보 및 보안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며 그들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복수 성명은 모즈타바 개인의 독단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혁명 수비대, 수뇌부와의 철저한 교감 끝에 도출된 공동의 생존 전략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속 이면에는 심각한 권력 역학의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모즈타바는 종교적 최고 권위자인 아야톨라로서의 신학적 정통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혁명 수비대의 군사적 억제력과 정보 통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모즈타바의 실제 지배력이 과거 그의 아버지에 비해 지극히 취약하다는 방증입니다.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외교적 강경 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루기 쉬운 베이숙의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며 이번 성명 역시 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취약한 지배력은 중동의 프록시 네트워크, 즉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헤즈볼라나 후티반군 등 대리 세력과의 관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과거 알리 하메네이나 가셈 솔레이마니가 가졌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모즈타바가 숨어 지내며 내리는 서면 메시지는 이들 대리 세력을 완벽하게 통제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결국 현 정권은 대리 세력과 국내 강경파에게 강력한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트럼프를 겨냥한 복수라는 극단적인 언사로 지배력의 공백을 메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 천발의 분노와 억제의 부메랑. 이란의 이 거친 수사학이 워싱턴에 닿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이고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을 향해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만약 이란이 자신을 암살하려 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시도에 기미만 보이지라도 이미 챔바레 미사일이 이란의 핵심 기지들을 겨냥해 조준 완료되어 있으며 타격 즉시 수천 발이 추가로 발사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심지어 자신이 유고 상황에 처해 부통령에게 권한이 이양되는 극단적인 순간까지 가정하며 이란 전역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초토화하라는 불변의 명령을 군 지휘부에 이미 내려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화법은 전형적인 강대강 억제 전략입니다. 과거 2020년 솔레이마니를 단숨에 제거했던 것처럼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적 파멸로 갚아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란의 실질적인 행동을 얼어붙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더욱이 이슬람적 표현을 비틀어 사용하며 이란 정권의 종교적 권위를 조롱한 것은 미국 내 보수 강경파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자신의 강인한 지도자 이미지를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쇼맨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강경한 수사항 역시 비판의 도마 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유고시 지휘권 승계라는 헌법적 절차를 뛰어넘는 듯한 거친 발언은 미국 내부에서도 법적, 전략적 논란을 자아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의 막연한 말 한마디에 국가적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는 국제사회의 불안정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몰고 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양국의 두 지도자는 상대방의 위협을 서로의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질적 능력과 벼랑 끝의 시나리오. 그렇다면 말의 성벽을 넘어 실제로 이란이 미국 본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팩트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란은 이른바 특수부대인 쿠드스군과 중동 전역의 프록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에서 반체제 인사나 적대 세력을 겨냥한 암살과 테러를 감행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정보당국 역시 최근 이스라엘의 첩보를 인용해 이란이 미국 전현직 고위 관료들을 겨냥한 새로운 정보, 수집과 모의를 진행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정규 정보기관이 3중 4중의 철통 같은 경우 속에 있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자 유력한 지도자를 직접 타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테러를 넘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의 전면전, 즉 이란 신정체제의 완전한 종말과 괴멸을 의미합니다. 이란 정권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외쳐온 저항은 체제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지 체제를 파괴하기 위한 자폭 특공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미국의 정보당국은 모즈타바의 성명을 실질적인 작전 개시 명령이 아닌 위협의 강도를 높여 자신들의 협상력을 키우거나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팽창으로 분석합니다. 동시에 모즈타바의 계속되는 행방불명은 이란 정권 내부의 깊은 불안정을 고스란히 노출합니다. 미국 당국은 그의 생존을 전제로 대응하고 있지만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나약한 모습은 이란 국민들에게 복수의 통쾌함보다는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실존적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정권은 국민을 위해 복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복수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대규모 경제, 파탄과 미사일 폭격의 고통은 오롯이 이란 국민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체제와 마쿠 혁명수비대가 가진 가장 뼈아픈 모순이자 비판받아야 마땅할 본질입니다. 폭력의 순환을 넘어 이성의 눈으로 우리는 이제 거친 언어들이 만들어낸 연극의 막을 내리고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란 국민에게 트럼프 암살 지령을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식 성명은 모호하고 거대한 보복의 선언이었을 뿐 구체적인 작전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암살 지령으로 등갑시킨 것은 자극적인 뉴스를 쫓는 미디어의 프레임과 이를 자신의 강함으로 치환하려 한 미국 정치가의 수사학, 그리고 취약한 권력을 감추려 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마쿠 계산이 결합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지령이 아니라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지배자들은 저항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인권 유린과 국제적 고립, 그리고 파탄난 민생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에 맞서는 서방의 강경한 보복 수사 역시 대화의 문을 닫아걸고 중동의 무고한 생명들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 악순환을 낳을 뿐입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질 수 있고 때로는 실제하지 않는 위협이 진짜 전쟁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위태로운 벼랑 끝의 대치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차가운 이성과 팩트의 눈입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순환적인 폭력의 톱니바퀴를 돌릴 뿐입니다. 혁명수비대의 그늘뒤에 숨은 현 정권의 진정한 행동 변화와 국제사회의 냉정한 외교적 접근만이 이 끝없는 신기루의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일 것입니다. 오늘의 낭독을 마칩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